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신 이 경쟁사들의 싼 약간의 저가의 이런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좀 알아보다 보니까 테슬라가 왜 가격을 깎았는지, 그 스탠다드 레인지 가격을 왜 깎았는지가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퍼포먼스 쪽은 모델 가격을 올려서 중고 가격도 이제 퍼포먼스 가지신 분들은 중고 가격까지 방어가 되는 또 좋은 소식이긴 하겠지만,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린 이제 GM의 볼트 EV랑 EUV를 내놨습니다. 그 설명도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자세히 다루질 않아서, 볼트 EV라고 이거 LG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상 거의 뭐 배터리와 뭐 파트도 상당량 공급해서 만든 그 볼트의 후속작입니다. 근데 이제 놀랄만한 사실이 뭐냐면 이게 얼마 전에 가격을 깎으셨더라고요. 참고로 GM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인센티브를 못 받는 회사가 테슬라랑 GM인데, 가격을 깎아서 이제는 가격이 얼마냐면요, 이 EUV, 그러니까 볼트를 베이스로 살짝 이제 좀 키운 겁니다. 좀 더 큰 차. 이거는 이제 한 33,000불, 34,000불 같은 33,000불이죠. 그리고 그 우리가 알던 볼트는 이제는 32,000불에, 그냥 32,000불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32,000불 같은 31,995불인데 32,000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이제 30,000불 초반대죠. 그러니까 테슬라보다 쌉니다. 주행거리도 비슷합니다. 250마일 정도 가는데, 거기다가 이 좀 놀랄만한 사실은 이 GM이 잘하는 슈퍼크루즈가, 그러니까 레인킵 어시스턴트, 이런 주행 보조 장치가 기본으로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000불, 32,000불이죠. 32,000불짜리를 사셔도 그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품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테슬라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냐?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긴 있겠으나 전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첫째로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차를 잘 안 삽니다. 충전 환경이라든지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가 가격을 좀 하락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잽은 날렸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돈을 더 내면 이 볼트 같은 경우도 이제 파크 어시스턴트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좀 더 좋아지죠. 그러니까 참 머리를 많이 썼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전보다 나아지고 굉장히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서 테슬라한테 시장을 내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지도 좀 담겨 있지만, 여전히 내연기관은 나는 팔아야 되니까 이 애매한,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애매한, 그 애매한 점들을 제가 이제 얘기할 건데, 뭐가 애매하냐면,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내연기관 회사들은 전기차를 장거리용으로 안 쓰게끔, 지금 보시면 이제 볼트 같은 경우인데 DC 패스트 차저를 이용하면 30분에 100마일밖에 못 가죠. EUV는 이제 좀 더 덩치를 키웠으니까 95마일. 그러니까 지금 추측하건대 아마 충전 속도를 지금 공개하고 있지는 않는데, 고속 충전 속도가 아마 50kWh, 100km 좀 안 되는 100kWh 그 수준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거의 40분이면 8, 90%가 차죠. 그리고 250kW 스타트 끊어서 30분만이면은 최소 150마일, 200마일 이렇게 차는데, 좀 이런 고속 충전에서 아쉬움?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 배터리 화재라든지 그런 것들의 영향인 건지 좀 고압 충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이 걸린 모습입니다. 그 대신 이 GM 볼트를 사면, 이건 굉장히 세거든요. 집에 집밥을 이제 제공해 준다는, 240V짜리 집밥을 이제 제공해 주거나 상당량 이제 보조를 해 준다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전기차를 마실용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도 상품성은 충분하다.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로드트립을 좋아하고 멀리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가는 건 아니니까요. 요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 고속 충전은 좀 아쉽고요. 그리고 테슬라 오토파일럿 대비 이 슈퍼크루즈가 그렇게 또, 그러니까 아예 손을 놓고 다닐 수 있죠. 왜냐면 이제 GM은 그 GM 자사의 자율주행 회사인 크루즈로부터 HD 맵을 이제 제공받아서 HD 맵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웨이에서 완전 손 놓고
갈 수 있습니다. 전방만 주시하면 그 센서가 전방을 이제 주시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HD 맵이 지원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은 실제로 컨슈머 리포트에서도 평가했듯이 이제 잘 헤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살짝 아쉽고, 가격은 정말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보다는 월등히 싸지만 그 부분도 좀 이따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조금 애매하다는 점. 자, 폭스바겐 ID4죠. ID4가 이제 미국에 곧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를 많이 잃어서요. 왜냐면 폭스바겐은 ID3를 미국에 출시한다고 하다가 취소했죠. 팔질 않죠. 그리고 그 전에는 이골프라고 골프의 일렉트릭 버전인데 팔다가 그냥 안 팔리니까 그냥 단종시켜버렸죠. 그래서 이것도 나와봐야 하는데 제가 폭스바겐을 그래서 잘 믿질 않습니다. 근데 일단 가격도 비싸지만 폭스바겐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가격이 3만 불 초반대, 이제 주에서 좀 더 많이 얻으면 3만 불에 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측면이나 이런 거는 좀 더 검증을 받아야 되고요. 뭐 당연히 테슬라보다 뭐 마감이 안 좋진 않겠죠. 당연히 좋을 거로 예상이 되지만 주행거리가 250마일, 이제 볼트랑 좀 비슷한 편이죠. 여기 특장점은 역시 충전 환경이나 이런 게 좋은데, Electrify America, 이게 폭스바겐이 투자해서 만든 회사인데 Electrify America를 3년간 무료로, 요거는 좀 큰 것 같습니다. 요런 혜택들을 끼워서 ID4를 미국에 출시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나와 봐야 알고요. 왜냐면은 뭐 ID5도 이제 조만간 프로덕션에 나오는데, 다들 아무리 이런 내연기관 회사들로부터 광고 지원금을 받지만 항상 폭스바겐 기사에는 조금이라도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글이 꼭 달리죠. 미국에 출시할 거냐. 이게 하도 이 친구들도 미루고 거짓말한 게 있어서 나오겠냐 이거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프로덕션은 들어가서 아마 유럽에는 열심히 팔겠지만 미국에는 글쎄요. 근데 참 이런 내연기관 회사들의 스탠스를 잘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든 게, 물론 유럽에 좀 더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지원금이 많다고는 하지만 미국 시장이 이렇게 작은 것도 아닌데, 미국 시장을 이렇게 그냥 테슬라가 뛰도록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그런 선점 효과로 인해서 과연,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고려하면 다른 회사들은 계속 유럽에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되지만 미국 시장을 버리고 과연 테슬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냐는 거죠. 이렇게 큰 시장을 그냥 혼자 뛰게 내버려 두면 참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일단은 조만간 ID4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기대가 되지만, 거기다 이제 포드 마기도 있죠. 마기도 이제 보조금 받으면 이제 제일 낮은 주행거리가 짧은 모델은 어느 정도 이제 이 가격대에 오니까요. 이런 경쟁사들이 있는데, 제가 왜 제한적이라고 이야기를 이미 결론을 드렸냐면, 그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회사들은 그 과거를 잘 보면 됩니다. 역사가 이렇게 좀 되풀이되면, 그러니까 차나 뭐 기술만 바뀌었을 뿐 그 기업의 문화가 참 바뀌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닛산 리프라고, 이게 조이랑 베이스를 쉐어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르노가 닛산에 많이 이제 도움을 받아서 사실 유럽에다 그렇게 파는 건데, 많은 분들이 3만 불짜리 차가 이번에 3만 불까지 내려갔어 그러면서, 이번이 최초인 것 같지만 이미 닛산 리프가 옛날부터 3만 불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으면 2만 불대 전기차를 꾸준히 오래전부터 팔아왔습니다. 닛산 리프는 심지어 이거 제가 대학원생 때 나왔던 차로 되게 역사가 긴 차입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대량으로 팔고 있는 이제 전기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닛산은 아직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풀로. 그 얘기인 즉슨 별로 못 팔았다는 얘기죠. 제일 싼 모델이 2만 불대에는 당연히 주행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40kW고 좀 더 주면 3만 불, 그리고 이제 주에서 보조금을 더 받으면 이거 2만 불 후반대에도 삽니다. 약간 딜을 잘 하면 2만 불 중반에 턱걸이하게 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이거는 그렇게까지 할인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주마다 동네마다 그때그때 다르니 이건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62kWh를 싣고, 이건 주행거리가 지금 아까 말한 볼트 근접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죠. 이거 오래전부터 이 가격에 팔고 있는데 이거 인센티브 아직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현저히 낮다라는 겁니다. 테슬라보다 한참 일찍부터 전기차를 팔았는데 아직도 페더럴 텍스 크레딧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은 주행거리가 짧은 차들은 미국 시장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닛산이 마감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닛산도 이런 주행 보조 장치들을 많이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물론 아주 좋진 않지만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어느 정도 내연기관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쫓아가지만, 그러니까 이미 답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미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경쟁자들의 3만 불짜리 차들이 아주 이렇게 테슬라를 깎아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 이 GM 볼트의 이 집밥 제공해 주는 거 요거는 좀 진짜 강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지난번보다는 좀 그래도 강력히 좀 잽을 날리려고 하는 게 이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GM이 사실 전기차를, 그건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파는 이제 내연기관으로서 전기차를 파는 회사들 똑같은 스탠스입니다. 모든 주에서 팔지 않습니다. 그 GEV 크레딧이라든지 환경정책의 어떤 득을 본다든지 내가 전기차를 팔아야지만 내연기관 차를 팔 수 있다라든지 이런 제약 조건이 있는 주에서, 그런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뉴욕도 그렇고요. 이런 주에서 전기차를 강하게 밀어붙였지, 지금 미국 전역에서 올라운드로 완벽히 진짜 전기차만 미친 듯이 파는 회사는 테슬라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GM이 거기에 가담한다는 거죠. 이번 GM의 2022년 볼트, 그리고 볼트 EUV는 GM이 이제는 그런 혜택만 보고 파는 게 아니라 모든 주에서 강력히 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것도 해봐야 아는 거겠지만 그래도 GM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요즘 나오는 이런 상품성이라든지 그런 슈퍼크루즈, 그리고 진짜 그 소비자의 니드를 알아서 아예 집밥을 그렇게 꽂아준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래도 경쟁이 있어야지 이게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더 좋은 물건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분발해 주길 기대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측면에 있어서 웨이모가 드디어 이제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이제 로봇 택시를 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제한적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일반인은 전혀 탈 수가 없고요. 온리 인플로이만 가능합니다. 이제 인플로이드 중에서 이제 발런티어 받아서 이제 그래도 제한적이나마 아주 복잡한 도심에서 지금 로봇 택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테슬라가 항상 이런 걸 견제하거든요. 보시다시피 지금 차들이 3만 불대 그래도 나오니까 제 생각엔 이미 닛산 리프를 봐서 이런 경쟁사들이 이렇게 올 때마다 테슬라가 견제를 하기 때문에 웨이모가 이걸 얼만큼 성공적으로 도심에서 하냐에 따라서 FSD를 좀 더 풀어주지 않을까, 저는 나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모가 이렇게 자꾸 치고 오면 그런 애리조나의 그런 반경이나 그런 걸 고려했을 때 테슬라도 그거에 준하는 걸로 FSD를 테스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경쟁하는 친구들이 좀 분발을 해서 빨리 제가 요즘 계속 테슬라 제 차는 업데이트 되지만 FSD 베타는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FSD 베타를 하루빨리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